어른이 학생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도 끝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교실 앞에는 친구를 몰아세운 낯선 남자 둘.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한 명은 학생의 가방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야, 네 친구야? 네가 대신 갚을래? 조폭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때 여학생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끝이 조용히 틀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상대의 손목을 붙잡고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짧은 퍽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벽에 부딪혔죠.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뭐하는 계집이야? 남자가 일어나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감동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3학년 교실은 대학 입시를 앞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복도에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한유진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다 문득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50만 원인데 니네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 학생이 책임져야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협박조였고 그 옆에선 또 다른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들이 몰아세우고 있는 학생은 다름 아닌 절친 박윤아였거든요.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떨고 있었고 주변 학생들은 그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일하시는 중이라서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윤아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일하는 중. 그래서 뭐? 빚은 누가 갚는데? 장도혁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윤아의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냉소를 지었어요. 가방에서 교과서와 필통이 와르르 쏟아졌고 윤아는 그대로 주저앉아 물건을 주우려 했죠. 그 순간 유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잖아. 어른이 학생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장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학교인데. 학생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유진이는 침착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장도혁은 코웃음을 치며 유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네 친구비 대신 갚을래? 아니면 그냥 꺼져. 경찰 불러도 될까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유진이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장도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비웃으며 유진이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재빠르게 몸을 돌리며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대로 아래로 꺾어내렸어요. 그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이 미친. 장도혁이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유진이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녀의 발은 자연스럽게 격투 자세로 틀어져 있었고 호흡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주변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장도혁이 손목을 주무르며 소리쳤지만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김우철 경비원님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경비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도혁은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줄게. 근데 너 이름 뭐냐? 유진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고 장도혁은 비웃으며 동료와 함께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방금 일어난 일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조용히 유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이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함께 주워 담았어요. 김우철 경비원님은
두 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방금 그거 어디서 배운 거니? 그냥 언니한테 배웠어요. 유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경비원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죠. 그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사람이었고 방금 유진이가 보여준 동작이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거든요. 그날 저녁 유진이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언니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언니 한서진 씨가 거실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유진이는 순간 움찔했어요. 아니, 별일 없었는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 내 표정 보면 알지. 말 안 해도 돼. 대신 오늘 저녁 훈련은 2배야.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매트를 펼쳤고 유진이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거실에서 주짓수 훈련을 이어갔어요. 유진이는 언니의 손목을 잡고 기술을 걸었지만 언니는 순식간에 역으로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쓴 거 내가 가르쳐준 2단 손목 걷기 맞지? 응. 잘했어. 근데 다음엔 더 조심해.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 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세를 잡았고 훈련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이는 알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찍힌 영상이 이미 SNS에 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장도혁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이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야, 그거 봤어? 어제 3학년 복도에서 여학생이 조폭 눕힌 거. 헐, 진짜? 영상 있어? 있지. 지금 단톡방에 다 돌아다니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유진이의 뒤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누군가는 힐끔힐끔 쳐다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유진이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조차 눈을 피했고 유나마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짝꿍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1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무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3학년 4반 한유진 학생은 지금 즉시 교무실로 오세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유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어제 일로 문제가 생긴 걸까?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유진아, 앉아봐. 어제 내가 복도에서 외부인과 몸싸움을 했다는데 사실이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교감 선생님은 팔짱을 낀 채 유진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친구가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학교 안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문제란 말이야. 교감 선생님의 말에 유진이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폭력이라니요? 친구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한유진 학생, 지금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야?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담임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유진아, 선생님도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말이야.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럼 친구가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일단 이번 주는 조용히 지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바로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교무실을 나온 유진이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어른들도 겁먹은 거야. 그날 점심시간 유진이는 유나를 찾았지만 교실에 없었어요. 화장실,
도서관, 매점까지 찾아다녔지만 유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진이는 옥상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난간에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어요. 유나야. 유진이가 다가가자 유나는 놀란 듯 몸을 돌렸습니다. 유진아.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내가 곤란해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혼났다며? 아니야, 별로 안 혼났어. 그것보다 너는 괜찮아? 유진이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유나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그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했는데?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고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 안 갚으면 엄마 직장에 찾아가겠대. 엄마가 일하는 곳까지 알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가만 안 두겠다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유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나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건 명백한 협박이잖아. 안 돼. 그러면 더 심해질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해봤자 소용없대.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온대.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고 유진이는 그런 친구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정말 아니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유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따라왔어요. 하지만 복도에도 교문 앞에도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평소처럼 버스에 올라탔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언니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너 한유진 맞지? 어제 일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보자. 유진이의 손이 순간 굳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장도혁이다. 문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 박유나, 엄마가 서울병원에서 일한다며? 오늘 야간 근무라던데 조심하라고 전해. 유진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유나 엄마까지. 유진이는 급히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전화에서야 유나가 받았어요. 유진아, 미안 지금 엄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 유나야, 너네 엄마 지금 어디야? 혹시 혼자 계셔? 응? 왜 그래?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 조심하라고 전해. 그 사람들이 엄마 직장까지 알고 있어. 유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유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비명을 질렀어요. 뭐? 어떻게 유진아, 엄마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해. 두 사람은 동시에 패닉에 빠졌고 유진이는 손을 떨며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겁먹었어? 걱정 마.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올게. 진짜 시작은 내일부터야. 유진이는 그 문자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언니 한서진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유진아 왔어? 오늘 저녁 뭐 먹을? 언니는 유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언니에게 건넸고 언니는 문자를 읽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언니 이거. 유진아, 처음부터 다 말해봐.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조폭이 유나를 협박했던 일, 자신이 그들을 제압했던 일, 그리고 오늘 받은 협박 문자까지. 언니는 묵묵히 듣다가 유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언니가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언니, 내일부터 학교 갈 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유나 엄마도 보호해야겠어.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유진이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언니 한서진 씨가 전직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니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요. 그날 밤 언니는 유진이가 잠든 후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민 씨? 나 서진이야.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언니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장도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여학생의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계속 어제 받은 협박 문자가 맴돌았고 유나와 유나 엄마 걱정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언니는 이미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씻고 와. 아침 차려놨어.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유진이는 언니의 눈빛이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날카롭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아침을 먹는 동안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학교 데려다 줄게. 그리고 하교할 때도 내가 데리러 갈게. 언니, 그럴 필요까지는. 유진아, 이건 협상이 아니야. 그냥 내 말대로 해.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유진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8시 정각 두 자매는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는 차를 몰며 유진이에게 물었어요. 유나는 오늘 학교 나와? 아마도 어제 통화했을 때 괜찮다고 했는데. 유나 엄마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어젯밤엔 아무 일 없었대. 그런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셔서 오늘 병원 쉬신대.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잘 됐네. 일단은. 학교 정문 앞에 차가 멈춰섰고 유진이는 내리려다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언니, 혹시 어제 전화한 사람이 누구야? 아,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야. 지금은 경찰 쪽에서 일하는데 도움 좀 받으려고. 경찰이야? 응, 걱정 마. 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동안 유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만 보였고 유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유나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괜찮아? 유진이가 다가가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